사건 번호는 2024-1223 근린주택이고요. 매각기일은 12월 8일입니다. 지금 소재지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소재에 있는데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입니다.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토지 면적은 32평에 건물 면적 66평입니다. 감정가가 10억 3,800만원 설정되는데 최저가 반값으로 진행하여 5억 3,100만원에 진행합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내부까지 인테리어 되고 신축 다가구 주택을 시세보다 반값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그 내용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6억 1,6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건물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4억으로 평가되었으며 제시의 건물으로 다락방이 있는데 경매 목적물에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비고란에 보시면 유치권자로부터 2025년 2월 4일자로 유치권 취하 신고서, 그러니까 유치권을 신청했다가 유치권을 취하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제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다소 상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면적을 보시면 차이가 0.1제곱미터 정도 상이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리하면 유치권 문제 안 되죠. 취하 신고했으니까. 그리고 연면적 0.1제곱미터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2025년 2월 20일자 또 다른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출입구문에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조사하면은 좀 피곤하시니까요. 광진구 중곡동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거나 혹은 내가 금방 갈 수 있다 혹은 뭐 이 근방에 갈 일이 있다 이때 한 번씩 보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유치권자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취하 신고서를 제출했고 한 명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진짜 유치권자가 맞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가 사실 유치권을 이렇게 신고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모두 다 성립되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숙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하가 됐는데 취하 신고서를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 용도는 제2종 근생으로 사용 승인 일자는 23년도로 2년 정도 된 깔끔한 물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용적률은 150%, 그리고 지상층수 3층에 지하층수 1층 깔끔하게 수리된 인테리어된 주택입니다. 임차인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모 씨가 있는데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모두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을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점유 및 권리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MCI 대부에서 9억 600만원 이렇게 권리 금액을 설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소유권은 빼앗기는 과정이고 경매 등기도 경매 절차가 끝나면서 소멸하는 등기들입니다. 나머지 근저당권 2건은 경매 절차에서는 모두 소멸하는 등기들이므로 낙찰자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근저당권이 2건이 설정됐어요. MCI 대부, 주호 캐피탈 대부.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가 10억이라고 평가되었잖아요. 그런데 MCI 대부에서 9억을 설정된 것은 뭐 약 7, 8억 정도 빌려줬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죠. 10억짜리 물건에 7억, 8억 정도 이렇게 근저당 설정해주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주호 캐피탈 대부에서 7억 5천만원 추가로 설정해줬어요. 뭐 이것도 한 6억이나 이 정도 빌려줬겠죠. 실질적으로 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금액을 합치면 15억이 넘어가는데 이 주호 캐피탈 대부가 바본가요? 아니죠. 대부업체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 유치권 신고서라던가 점유 신고 그리고 점유나 그 권리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권리를 이렇게 분석하고 6억을 내어줬을 것이란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유치권 신고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는 어떤 작업이 들어갔거나 혹은 이 경매 신청자가 이 채무자가 돈을 더 받기 위한 수작으로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점유나 권리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 사람이 지금 유치권 신고가 남아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사항도 보여지지 않고 지금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 그리고 1층에도 사무실 2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으로는 김영모 씨 아까 소유자 현황 등기부등본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고 이 보시는 도로명 주소와 집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용적률 150% 동일하다는 것도 보았고요. 감정평가액을 보시면은 11억 3,800만원 평가되었고 기준 시점은 2002년도 경입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보수 잘 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거의 첫 입주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건물
외관은 베이지 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건물 내부 모습도 지금 도배나 장판, 그리고 걸레바지, 그리고 각종 온도 컨트롤 센서나 샤시 등등 전등까지 해가지고 전부 깔끔하게 구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물건이 지금 5억입니다.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유치권 신고되어 있을 수 있지만 5억을 혼자 독식할 수 있는데 이런 물건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황 조사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건자 김종모 씨가 전부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여져 있지만 이 당시의 현황 조사서 내용은요, 경매가 진행되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내용 붙여져 있는 것도 지금 기준이 아니고 그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최선순위 설정된 근저당권 토지에는 이제 21년도 9월에 근저당이 잡혀 있고, 그 뒤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이 등기되고 23년도 4월에 이렇게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부 다 소멸한 등기들입니다. 여기 김종모 씨는 유치권 행사 중 점유자,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상모 씨가 공사대금 이후로 유치권 권리신고서 제출하였지만 그 성립은 불분명하다, 인수한 조건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등기상 인수한 조건이고요.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해결할 때 유치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요것만 보시면은 5억 차익을 먹냐 못 먹냐,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가 있냐. 지금 공사대금이 있는데 이 공사대금이 만약에 1억이라고 쳐봐요. 내가 지금 이 물건을 받았을 때 5억이야. 그럼 6억을 내면 10억짜리를 받을 수 있어. 그럼 시세차익이 4억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게 지금 한 명은 유치권 신고를 취하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공사대금이 있대. 이 사람은 만약에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업체다 이거예요. 혹은 뭐 연관이 있는 그런 업체라거나, 그럼 어느 정도 좀 해가지고 대화가 되면, 혹은 완전 사라진 거면, 그러면 차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치권들이 사실상 이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볼 만한 물건이다 이거죠. 왜냐? 취하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니까. 문건 접수 내역에서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치권 포기각서, 유치권 배제 의견서, 이런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후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이 업체가, 대부 업체가 바보도 아니고 전부 조사를 하고 내어줬겠죠. 이 6억 정도의 금액을. 그쵸? 왜냐면 10억짜리에다가 지금 16억 정도 채권 최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지적도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 물건지 위치는 여기 있고요. 7호선 중곡역까지, 이 정도면 도보 약 6분 정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에는 폭포라고 해서 이제 공원이 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여튼 뭐 산을 끼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세 차익은 5억대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저희 물건지가 지금 토지가 106제곱미터, 건물이 220제곱미터인데 지금 최저 호가 기준입니다. 최저 호가 기준으로 중곡동에 인근 물건들이 1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하고 지금 토지 면적이 똑같고 건물 면적은 지금 더 작은 물건인데 14억 5천만 원이죠. 그만큼 중곡역이라는 이 광진구 일대가 진짜 임대차 두기 괜찮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개별 공시지가는 214만 원 정도, 그리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며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현재 1종 일반 주거 지역을 대부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매 요약을 보시면 7호선 중곡역 역세권에 반값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최소 5억이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에 대한 개념이나 그리고 조사를 좀 필요로 해 보입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당장은 없어 보이고요.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한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